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이 공매도 금지 여파로 인해서 전장 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 너무 많이 올라서일까요? 오늘 장에서 양지수 모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만이 매수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9%, 코스닥은 2.5%가량 빠지고 있는데요. 또 특징적으로 살펴보자면 시총 상위주들 지금 양시장에서 모두 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홀로만 코스닥 시장에서 나 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좀 시장 눌리는데 에코프로만 왜 홀로 빨간불을 켜내는지, 그리고 이렇게 눌리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펼쳐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 50분 안에 함께해 주셔야지만 더 다양하고 알찬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모두 다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딱 6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가운데서 전문가님만의 딱 한 가지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방에 오셔야지만 모두 다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세트 모두 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일단 시장이 오늘 장에서 눌리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개별 이슈단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빈대 관련해서 빈대들이 많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 살충제 관련주들도 올라갔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 마이크로 플라즈마 이 폐렴 환자들이 급증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이게 확산된 우려까지 퍼지면서 오늘 장에서 백신 관련주 그리고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오늘 장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근당 이슈 그리고 뭐 셀트리온 관련해서도 실적에 대한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 장에서 상승 모멘텀으로 혹은 들썩이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6개의 종목 들고 왔거든요. 이 6개의 종목 이렇게 두 개씩 배틀을 통해서 어떤 종목이 좀 더 매수 우위에 있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봤던 6개 종목 내에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자 우리 화요일의 남자라고 불리시는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 안한전자 전장 부품 쪽에서 우리가 이 종목 봐야 된다. 정말 저점 부근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딱 떨어졌습니다. 일단 10월 31일 날 얘기했는데 11월 1일 날 딱 저점 부근이었죠. 이때부터 전장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오늘 시장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까지밖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략 9%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렇게 저점을 확인할 만한 종목,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인지 사실 시장이 변동성이 참 크기 때문에 종목 간에 수익을 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원탑 종목으로 모두 다 챙겨가시면서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화요일의 남자라고 불리시는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상승을 했지만 오늘은 양지수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어제 상승폭을 반납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펼쳐봐야 될지 화요일의 남자 하이스트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하이스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시장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최근에 상승폭이 좀 괜찮았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 카드와 그리고 연말에 양도소득세 한도 상향이라는 카드까지 같이 꺼내들며 2020년 3월 16일 공매도 금지 이후로 처음으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강한 상승세를 좀 맛봤는데 전일도 딱히 시장에 대해서 할 말은 없었어요. 공매도 금지 카드로 그동안 눌려있던 시총 상위 종목들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컸던 종목들 위주로 눌려있던 것만큼 강한 스프링처럼 반동이 나왔고요. 오늘 쉬어감은 전일 너무 급작스럽게 좀 냄비가 좀 빨리 끓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공매도 금지 카드 그러니까 증시의 그 필살기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카드가 오픈되자마자 너무 빨리 튀어오르지 않았나. 정말 이례적인 상승폭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5%, 코스닥은 네. 7% 정말 큰 폭이었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 이후로 네. 코스닥이 7%가 넘는 상승은 3년 거의 한 네, 7, 8개월 만에 처음 맞아요. 보는 상승이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올라도 되나? 네. 솔직히 좀 불안은 했거든요. 올라가는 게 기쁘지만 너무 빨리 올라가면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네. 있겠다. 근데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전일 상승폭을 절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오늘 이제 좀 하락은 뼈 아프지만 어제 많이 오른 만큼 그냥 쉬어가는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내일이겠죠. 네, 그만큼 이제 증시를 좀 유지할 만한 이벤트가 있냐 없냐 그리고 아직 실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정말 내일은 사실 오늘은 좀 쉬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이게 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우리 시장,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키포인트는 외국인 수급이 잡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전일 시장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들이 쇼커버 형식으로 그동안 공매도를 워낙 강하게 쳤고 오늘 에코프로가 밀리지 않은 이유도 에코프로 쪽의 공매도가 그만큼 얼마나 강했는지를 그냥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외인들 수급이 다시 쇼커버 쪽으로 들어온다면 증시가 또 완만하게 저는 산타랠리까지는 아니지만 네, 사탄 랠리는 아닐 수 있겠다. 그냥 참 완만한 무서웠죠. 11월까지. 네, 왜냐하면 보통 12월 되면 양도소득세 이슈 때문에 소위 말하는 큰 손분들이 네. 11월 말 정도에 이 시총 상위 종목들 네. 대형주를 팔고 대부분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 이번에 또 한도소득세 상향 카드가 또 있는 만큼 12월 적어도 연말까지 급격한 하락보다는 완만한 횡보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좀 안타까운 점이 전에 LNF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증폭시킬 수 있는 도화선이었는데 실적이 좋지 못했어요. LNF가 거의 뭐 어닝 쇼크 수준으로 실적이 내면서 목표가도 줄줄이 하향을 했고요. 금일 또 LNF, 금일 에코프로 네. 또 실적이 발표 나왔는데 작년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 그리고 가이던스가 4분기도 좋지 않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근데 왜 오늘장에서 사실 시총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에코프로 혼자만 나홀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금일 이제 양시장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2차 전지의 황제주다. 네, 대장주다. 그만큼 하락폭도 컸을 뿐더러 기대감도 살아 있었는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다 보니까 그동안 내리쳤던 공매도만 주춤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힘을 모으면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그렇게 생각보다 또 기대치가 워낙 낮았던 맞아요. 만큼 네, 이 정도면 쏘쏘 괜찮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사실 시장이 내릴 때나 오를 때나 우리는 종목으로만 수익을 내면 됩니다. 일단 지난주 화요일 날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아남전자를 원탑 종목으로 뽑아주시면서 정말 저점 부근이라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점이었어요. 이거 좀 이야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남전자는 누가 봐도 바닥이었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뭐 730선까지 내려왔었고 아남전자도 뭐 주식 초보자분들이 보더라도 더 떨어질 때가 과연 있을까랄 정도로 바닥이었는데 제가 넌지시 여기서 더 빠지면 지하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여기서 더 빠지는 건 사실 힘들었고요. 네, 그만큼 1,700원대만 지켜준다면 앞자리가 이자로 바뀔 때까지는 버텨볼 생각이었는데
올랐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어차피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오른 거지 개별 종목의 뭐 이슈, 호재가 있어서 올랐다기보다는 지수가 바닥을 치고 올랐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오른 거다. 그래서 뭐 5%, 6% 이렇게 지수 따라 오른 걸 와 엄청난 수익이라고 박수 칠 정도로 제가 뻔뻔한 얼굴이 아니라 굉장히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솔직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네, 솔직히 그냥 지수 따라서 오른 거라. 그래도 네. 거의 그때 이후로 계속 쭉 오름세였잖아요. 오늘 네. 빼고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2,000원대까지는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 1차 익절가에서 한번 스탑이 걸렸습니다. 네. 1,800, 한 7, 80원을 강하게 돌파를 좀 못 해줬고요. 적어도 저는 2차 익절가 2,000원 앞자리가 좀 바뀌어야지만 그런 대로 괜찮은 자리에 잡아서 나름 짧은 시간 동안 괜찮은 수익을 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정도는 더 보고 싶어요. 네, 일주일 정도는 더 보고 만약에 이자를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면 그냥 짧게 배틀을 잡고 치면서 정리를 하는 게 맞고요. 중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수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외인들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인다면 길게 잡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2,200원 돌파도 한 번 정도는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최근에 하만 이슈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쵸? 전일 같은 경우도 하만이 이제 초전도 관련해서 양자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었는데 그나마 저는 4분기에 버틸 만한 하다. 밸류에이션이 좀 저평가돼 있다고 보는 섹터 자체가 자동차 부품과 전장 쪽이라 네. 자동차 부품과 전장 쪽은 4분기 그나마 시장을 좀 시장 대비해서 네. 먹여 살릴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생각해서 전장 관련 종목 중에 반함전자가 워낙 바닥이었고 앞으로 이자를 보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길게 봐도 좋고 짧게 봐도 좋다. 지금 자리는 그냥 꽃놀이패라고 생각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은 그냥 꽉 잡고 아니면 솔직히 살짝 눌러주면 네. 저는 그때 추가로 오히려 더 좀 잡고 더 싶거든요. 본격적으로. 1,700원 50원대 부근 내려와 준다면 본격적으로 한번 비중을 더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수익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전문가님께서 아남전자 원탑으로 뽑아주셨는데 방송 때 정말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점이었습니다. 지금 전장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가파른 오름세 보였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방송 보시고 이 종목 택픽하신 분들이라면 9%가량의 수익을 챙겼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오늘 장에서 챙겨볼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가 이 부분일 거잖아요.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원탑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미리미리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전문가님만 쓰는 하이스트 봇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포착한 종목들 코난 테크놀로지, 현대무백스 모두 다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하락장 속에서도 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장이 좋든 안 좋든 수급이 몰리는 종목 검색기처럼 포착을 하고 있는 게 하이스트 봇이고요. 뭐 현대무백스야 이제 수주 잔고가 2,700억 가까이 있다는 이슈 때문이고 코난 테크놀로지뿐만 또 아니라 AI 관련돼서 모아 이슈가 데이터 관련 있으면서, 애들은 전일 오픈 AI가 이제 챗GPT 4 터보 신제품을 또 출시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관련 AI 종목들이 장 초반에 수급이 좀 몰렸었는데 이렇게 장 중이나 장 초반에 수급이 좀 몰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포착해서 포착가 대비해서 당일 뭐 10% 많게는 20% 이상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하이스트봇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공지사항에 항상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올려놓고 있으니까 한 번도 뭐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향에 맞게 사용해보시고 손이 빠르거나 장중에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시간대 포착이 되면 그때만 짧게 배틀을 잡고 당일 매매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즘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식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이럴 때 수익을 어떻게 나나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오히려 하이스트봇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당일날 크게는 10%, 작게는 10%, 크게는 20%까지 단타성 느낌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드릴 수 있거든요. 현대무백스, 뭐 코난 테크놀로지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이 똑똑한 AI 봇이 포착을 했습니다. 이 검색기만 사용을 하셨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는
20% 작게는 10% 가까운 수익을 모두 다 챙길 수 있는데요. 오늘 또 화요일의 남자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검색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방송 시간이 3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아남전자와 비슷한 원탑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하이스트 이 똑똑이 봇도 모두 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아남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도 그래서 아남전자와 같은 종목 선물 제대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종목 간의 라이브 배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라이브 배틀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들고 왔거든요. 첫 번째는 국제약품 vs 광동제약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일단 오늘장에서 국제약품은 오늘장에서 크게 부각을 받은 것 같아요. 일단 이슈가 뭐였는지 그리고 두 종목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 좀 더 매수 포인트가 있는지 이야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일은 세 세트 모두 네. 정말 오랜만에 바이오를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년 가까이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바이오 섹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장이 네.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이 바이오 섹터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공매도 금지에 그래도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중 바이오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 이유가 2차 전지가 가장 네. 크지만 그래도 제약 바이오. 2차 전지보다는 그래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네.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잖아요. 네. 제약 바이오를 이제는 눈여겨봐야 된다. 왜냐하면 공매도 금지가 됐을 때 이제 큰 폭으로 뛰어오르려면 네. 명분이 없어야 돼요. 네, 명분이 없는 종목들이 오히려 공매도 금지에 가장 큰 모멘텀을 좀 작용할 수 있는데 펀더멘탈이 대부분 약하잖아요. 네. 만년 적자 기업도 있고 대부분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지만 꿈과 희망을 먹고 자라는 섹터가 공매도 금지에 가장 크게 수혜인 이유가 상승이 나와도 하락이 나와도 명분은 언제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쵸? 기술 이전이라든지 최근에 일라일린이나 노보노디스크처럼 비만 치료제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국내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이 하나만 대박을 터뜨려도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되면서 동시에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제일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 그 부분일 거잖아요. 일단 네. 픽을 해주시고 일단은 먼저 얘기를. 픽을 하겠습니다. 네. 둘 다 이제 중국 폐렴 관련 맞아요. 테마인데 그래도 국제약품이 금일 상승폭을 네. 좀 더 크게 키워가면서 픽을 국제약품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윗꼬리를 달고 조금 내려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네. 전문가님이 픽하는 종목들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좀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 아닐까 싶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뽑자면 네. 대장을 뽑아야 되고 그 대장은 그냥 간단합니다. 거래량이 크고 상승폭이 큰 종목이 대장이다. 그래서 대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 전일 같은 섹터, 같은 테마 내에서 네.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 대장이지만 오늘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종목이 대장이 되듯이 오늘 가장 크게 올라가고 가장 거래량이 큰 종목이 그 테마의 대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오늘장엔 그러면 국제약품이 대장일 수 있지만 네. 내일장에서는 광동제약이 또 대장일 수 있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폐렴 관련 테마 중에서 이 두 종목이 아니라 네. 경동제약이나 또 맞아요. 다른 종목이 그동안 또 눌려주고 부각을 받지 않은 종목이 갑작스럽게 또 튀어오를 수 있다 보니까 원래 전통적인 대장이 있고 네. 신형 대장이 있다면 그래도 전통적인 대장이 이 국제약품 같은 경우 폐렴 관련 원료 이제 항생제 원료 쪽 관련 네.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원료 의약품 관련 종목이 대부분 장중에 튀어 올랐거든요. 맞아요. 네. 원료약품 관련 종목들이 장중에 튀어 올랐는데 국제약품도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네. N자형을 그리면서 지금 윗꼬리를 달고 살짝 눌렀습니다. 손절선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중국 그 폐렴이 네. 보통 가을과 겨울에 기승을 좀 부리거든요. 날씨가 지금 거의 중국 같은 경우 북부 지금 영하 25도까지 내려갔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중국 전역에 거쳐서 이런 폐렴이 굉장히 확산되고 지금 특히 소아과에 소아과 같은 경우는 맞아요. 정말 미어 터질 정도로 맞아요. 네, 환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만큼은 이렇게 유행이 돌지는 않겠지만 한동안 유행이 계속 돌아가고 중국의 이제 의약품 사재기가 네. 연일 뉴스로 다뤄진다면 아직까지는 한두 번 정도 더 튈 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다. 왜냐하면 폐렴이 하루아침에 그쵸,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라 계속 이제 전염이 되고 중국 확산이 된다면 뉴스가 안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단발적으로 윗꼬리 달고 눌러서 저는 한 4,800원 이하로 좀 눌러준다면 한 번 정도는 더 진입을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선은 저희 AI 차트가 4,30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주고 있거든요. 네.
4,800원에서 4,500원 사이에 온다면 분할 매수로 그래도 한번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 수급이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일주일 전부터 중국 폐렴 이슈는 계속 돌았었는데 아직까지 이 이슈가 끝나진 않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을 하자면 국제약품이고 네. 둘 중에 한 종목을 만약에 분할로 매수해야 된다면 국제약품을 4,800원에서 4,500원 사이에 분할로 진입을 하시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방송에서 다 드렸네요. 뭐 가격 전략까지 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하니까 원탑은 아닌 것 같고 네,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중국의 폐렴 관련주로 묶일 수 있는 두 종목 내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이전에도 대장이었고 오늘장에서 좀 빠르게 치고 올라왔던 국제약품을 픽하셨습니다. 이슈도 끝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차트를 보자면 수급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수급도 아직까지 빠지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우리가 좀 들어가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라면 국제약품을 픽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 라인까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까지 알려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또 다시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어떤 식으로 이 대응 전략 세울 수 있을지 모두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국제약품 나도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 있는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전략들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제약 vs 동성제약 이렇게 빈대 관련주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빈대가 최근에 또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네, 빈대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전 국민들이 지금 공포에 좀 떨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전 사실 아직 빈대를 본 적은 없거든요. 저도 빈대를 뭐 책이나 아니면 네. 영상으로만 봤지 실질적으로 아직 본 적은 없지만 네. 이제 배드버그라고 해서 외국에서 특히 뭐 배낭 여행자 사이에서는 굉장히 좀 유명한 벌레고요. 예전에 국내에서도 한 70년대 빈대와의 전쟁, 그러니까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상간 태운다.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공변하게 돌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 네. 넘어갔었는데 정말 빈대가 이제 2023년에 다시 유행이 될지는 저도 전혀 예상을 좀 못했던 부분이라 네. 관련 종목들이 제가 경남제약과 동성제약 뭐 퇴치제 쪽으로 가지고 왔지만 네. 금액 오늘 상한가 안착가 종목도 경농이에요. 경농 뭐 이런 네. 식으로 농업 관련주들이 네. 오늘 장에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조비나 가져왔더라고요. 경농 그리고 뭐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살충제 관련 테마다 보니까 이게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이 정부에서 이런 살충제 쓰면서 해야 네. 된다. 왜냐면 예전에 이제 지금 최근에 나온 빈대가 내성이 있다. 예전에 퇴치제에 내성이 있다라는 것 이전 때문에 약으로는 퇴치가 안 된다. 네, 이런 예전 이슈로 약으로 인해서 퇴치하는데 새로운 약 그리고 살충제라도 독한 네. 약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경농이 상한가 그리고 그죠. 뭐 관련 조비도 조비라든지 그렇고, 성모화학이라든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요. 장중에 재밌었던 게 또 제놀루션이나 아미노로식스 같이 원료 의약품이나 아니면 거기 이제 살충제 의약품이 되는 네. 종목들도 장중에 한 번씩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장 그리고 최근에 빈대가 나온 지 보통 뉴스가 한 일주일 됐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초창기라 반짝 상승하고 말았어요. 왜냐면 빨리 저도 퇴치가 되고 이렇게 확산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이제 뉴스가 전일 이제 뭐 2차 전지였으면 네. 오늘 빈대의 날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꾸 빈대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빈대 하면서 이제 지하철 타기도 무섭고 뭐 이제 뭐 숙박 시설도 무섭고 네. 뭐 영화관도 이제 취소를 할 정도로 그럼 저는 오늘 재밌었던 게 이제 빈대 포비아라는 얘기를 듣고 물론 빈대 관련 종목들이 오르겠지만 숙박 관련 종목이나 최근에 이제 영화 이제 엔터 관련 종목들이 또 한동안은 가기 힘들겠다. 엔터는 그동안도 부진했었는데 또 네. 부진하겠네요. 빈대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영화관 가기도 겁날 뿐더러 네. 연말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콘서트가 대부분 또 많이 잡혀 있잖아요. 연말 콘서트가. 근데 과연 빈대 때문에 또 콘서트 자서 이게 안 되려는 사람이 또 많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엔터 종목들이라든지 이제 숙박 호텔 관련 테마들이 또 한동안에 또 쉬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근데 두 종목 가운데서 선택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빈대 관련주로 불리는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픽하실 건가요? 오늘 뭐 상승폭이 좀 강하게 키웠고 거의 뭐 상한가 부분까지 올라갔던 경남제약이 둘 중에는 픽을 하고 싶고요. 근데 재밌었던 부분이 경남제약과 이제 동성제약 모두 이제 해충 퇴치제를 팔고 있는데 최근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급증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전월 대비해서 동성제약 10배, 경남제약은 한 3배 가까이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판매량이 그 제품의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경남제약이 워낙 하락폭이 깊었고
뭐 당연히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실적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워낙 하락폭이 깊었던 만큼 강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차트를 경남제약 뭐 유명하게 이제 레모나로 대부분 다 그쵸? 알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경남제약이 좀 불미스러운 일도 좀 많았었고 이제 예, 그럼 좀 세세한 내용은 제가 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불미스러운 얘기 많아서 한때 강하게 좀 하락폭을 좀 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지 기간 2018년도부터 2019년도 1년 가까이 그 정지가 됐었고 하락폭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17,0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최근에 2,000원 이하까지 내려왔으면 네.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한 8, 90% 정도 엄청 많이 네, 내려왔네요. 하락을 겪었던 종목이 이렇게 하락폭이 컸던 만큼 바닥이라는 생각으로 네. 상승폭도 그만큼 최근에 좀 강하게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000원대 초반대에서 단기간 내 네. 거의 한 7, 80%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정도 만에요. 그만큼 강한 상승폭을 키웠던 만큼 대장이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테마고요. 물론 이제 경남제약이 이렇게 상승폭을 치고 가고 빈대가 앞으로 한 달 정도 네. 더 이슈가 된다면 대장은 또 계속 바뀔 수 바뀌죠. 있는 부분이라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동성제약,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섹터가 또 치고 오를 수 있다 보니까 대장이라고 해서 저는 경남제약을 오늘 바로 위에서 네. 잡는 것보다 좀 눌렸을 네, 때. 눌림을 확인한 후에 지지 구간 확인 후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항상 네. 분할 매수 이런 종목도 최근에 뭐 시장 자체가 이제 배틀을 짧게 잡아야 되는데 제가 눈을 강조를 드렸는데 무턱대고 이제 고점 추격보다는 네. 눌렸을 때 배틀을 좀 짧게 잡고 분할 매수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빈대가 확산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살충제 관련주들이 오늘장에서도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는데 현 시점에서 두 종목 가운데서는 좀 더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던 경남제약이 픽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그리고 최근에 좀 올랐다 보니까 지금 바로 사기보다는 우리가 좀 눌렸을 때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그래서 수익률 중에서는 매수 그리고 매도도 중요합니다. 언제 우리가 사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률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텐데 지난주 화요일 날 전문가님께서 안한전자 전장용 부품 관련주다 이 종목 바닥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면서 이때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매수 타점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단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 9%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오늘장의 원탑 종목 어떤 종목인지 그 부분일 거잖아요.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원탑 종목의 대응 전략, 원탑 종목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 플러스 알파로 또 하이스트봇, 이 똑똑한 봇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이스트봇이 올라가는 종목, 수급이 쏠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정말 잘 포착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대모백스 그리고 코난테크놀로지 정확하게 포착했기 때문에 작게는 우리가 10%, 크게는 20%까지 당일날 수익을 챙겨볼 수 있거든요. 나도 이렇게 원탑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플러스 알파로 똑똑이 이 하이스트 AI보까지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렇게 포착을 잘합니다. 나도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 챙겨갈 수 있는 하이스트 AI봇 한번 이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시간이 약 23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하면 또 다음 주 화요일이나 여러분들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이번 주에 또 하이스트봇으로 챙겨갈 수 있는 수익들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세 번째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도 역시나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들고 왔는데 이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두 종목 모두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이중항체 좋아한다라고 하니까 대장이다.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둘 다 좋아합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둘 다 좋아하고요.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중항체 대장이고 한때 3만 원대 이상 강한 상승이 나오고 조 단위의 기술 수출까지 이루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이슈가 좀 나왔던 테마인데 2018년, 2020년 이후로는 네. 계속 내리막길을 좀 걷다가 최근 들어서 저는 지지를 받을 것 같은 18,000원을 깨고 15,000원대까지 하락을 해서 다시 한번 18,000원으로 복귀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거의 뭐 바닥권 부근에서 고개를 살짝 들어 올렸다 보니까 여기서 치고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요. 한 번 정도 강하게 좀 눌림을 준다면 저도 분할 매수를 좀 강하게 진입을 하고 싶은 테마 중에 하나다 보니까 ABL 바이오 개인적으로는 좀 애증이 좀 깊은 종목이고요. 그럼 이건가요? 오늘의 픽은? 픽은 네고캠 바이오입니다.
왜 이렇게 또 밀당을 하시나요? 둘 다 지금 올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초에 빅파마의 기술 이전이 네, 기대감이 좀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손을 들어준 이유는 ADC 쪽으로 네, 그래도 레고캠 바이오가 조금 더 앞서 있지 않냐. 이중항체 ADC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ABL 바이오보다 ADC 관련해서는 레고캠 바이오가 조금 더 앞서 있고요. 기술 이전을 2020년도 어마어마하게 체결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강한 상승폭을 좀 키우면서 거의 뭐 대장주격으로 올랐었었는데 물론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다른 종목도 많지만 이 두 종목을 좀 뽑은 이유가 탄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약 바이오 종목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다. 네, 좀 빨리 갈 수 있다. 그래서 레오캠 바이오가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부스트를 키고 내년 상반기 기술 이전까지 좀 달려볼 수 있는 특히 공매도 아까 말씀드린 금지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ADC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전 세계 학회에서도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로 좀 떠오르고 있고요. 생면영자의 꿈은 뭐 전 세계 모두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식이 올라갈 때 가장 연료가 되는 부분이 공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빈대도 빈대 포비아 때문에 오늘 올라왔는데 가장 뭐 사람이 이제 살면서 무서워하는 부분이 이제 생면자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공포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ADC가 이제 항암에 대한 뭐 패트리어트다 그 정도로 이제 표적 항암제계에 떠오르는 거의 뭐 신성이다 보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빅파마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기술 이전 또는 이제 M&A가 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수십조 단위의 M&A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 이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조 단위의 기술 이전,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 이루어지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저는 뭐 ABL 바이오든 레오콘 바이오든 둘 중 하나 아니면 둘 다 기술 이전의 포문을 충분히 열 수 있다. 특히 상반기에 또 뭐 유명한 또 학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JP 모건 컨퍼런스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내년 상반기 열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끌고 가야 될 만한 종목이라고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단타성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들어야 될까요? 저는 공매도 금지 카드가 이번에 오픈된 만큼 11월 말일까지 짧게 배틀을 보고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내년 2월까지 긴 호흡으로 모아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이건 해당이 되고 그중에서 하나를 뽑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지만 픽을 하자면 레고캠 바이오를 오늘은 픽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세 번째 대결도 종료가 됐습니다. 이 빅파마 기술 수출에 대한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애매하긴 하지만 어렵긴 하지만 전문가님의 오늘자 픽은 레오캠 바이오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ADC 쪽으로 좀 더 앞서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짧게 봐도 되지만 길게 봐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식으로 우리가 차트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길게 봐도 된다, 짧게 봐도 된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 차트를 안 봤어요. ABL 바이오부터 일단 한번은 좀 보고 넘어갈게요. ABL 바이오 일봉인데 먼저 주봉을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상장 이후로 정말 가파르게 한번 상승이 나왔었어요. 35,000원, 37,000원 부근까지 올랐다. 코로나 전에 거의 뭐 상승폭을 다 뱉어냈었는데 코로나 기점으로 이때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또 이슈가 한번 있었거든요. 37,000원 거의 4만 원 부근까지 터치했다가 중간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포기하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거의 뭐 바닥을 기는 척 하다가 17,500원대를 꾸준하게 거의 한 2, 3년 동안 지켜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2, 3년 지켜주던 바닥권을 깨고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빠져도 괜찮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래서 15,000원대 저는 노란톡방에서 눈여겨보고 있다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15,000원대 지지를 받고 최근에 18,000원으로 다시 복귀는 했지만 저는 2만 원대 위로 올라간 다음에 25,000원에서 27,000원 부근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만약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18,000원 이하에서는 그냥 분할로 모아주셔도 전혀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항상 드렸는데 불구하고 오늘 가지고 온 두 종목은 제가 평소에 좀 애정이 좀 깊었던 종목이고 하락을 언제 하냐라고 지금 우리 오비님께서 왠지 레고가 원픽일 것 같아요라고 이 냄새를 조금 맡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레고가 원픽은 잠시 후에 제가 원탑 종목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원탑 종목 차트 설명도 네. 같이 해드리면서 그때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또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레고캠 바이오가 좀 더 픽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냄새가 좀 나긴 하죠. 잠시 후에 자세한 힌트 있으니까 그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6개의 종목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또 함께 하시는 하이스트 전문가님만의 원탑 종목이 있거든요. 지난주 화요일 날 전문가님께서 전장용 부품 관련주로 아남전자 보라고 했는데 정말 바닥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가파르게 오름세 나타내면서 거의 9%가량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오늘장에서 우리가 받아볼 만한 이 변동성 심한 증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좀 수익을 챙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그 부분인 거잖아요.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아주 상세히 자세하게 알려준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에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도 지난주 원탑 종목이었던 아남전자와 같이 또 상승 흐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선물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문가님께서 하이스트 AI봇 똑똑한 봇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이 모든 혜택 모두 다 제공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안에 원탑 종목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정말 세 세트 모두 오랜만에 제약 바이오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방송하면서 예전에 HK 이노엔의 제약 바이오 종목을 처음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금일 이제 폐렴, 국제약품, 그리고 빈대, 그리고 ADC 관련 섹터 이 세 종목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 눈치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당일날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 났던 종목들을 원탑으로 잘 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상승폭이 컸던 만큼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 윗골이 달고 하락폭이 깊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물론 뭐 그 다음 날 더 가는 경우도 많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특성상 또 스탑로스 손절을 잘 못하시다 보니까 최대한 바닥 구간에 좀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눌림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대부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오늘 원탑 종목이 어떤 종목일 것이다 눈치를 좀 채셨을 건데요. 금일 원탑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ADC 관련 정말 ADC 월드 서밋 5회 연속 수상을 했었고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부분이 그동안 기술 이전 마일드스톤이라고 하잖아요. 12건의 기술 이전 성과를 약 6조 5천억을 확보했습니다. 근데 이 기술 이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12건의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을 성공했더라도 이 6조 5천억이 회사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계약금을 받고 이 약이 나중에 1상, 2상, 3상이 성공되고 시판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최대 마일스톤을 6조 5천억으로 잡는 거지 대부분 이렇게 기술 이전이 조 단위로 나오면 이 회사가 갑자기 조 단위의 수익을 버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이오 종목을 안 좋아하는 이유가 대부분 뭐 4년, 5년 연속 적자에 매출은 거의 뭐 구멍가게보다 못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 자체, 아까 음. 말씀드린 노보노디스크나 일라릴리처럼 처음에는 당뇨약으로 만들었는데 살이 빠지더라.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냈었거든요. 그쵸? 예전에 화이자에서도 뭐 비슷하게 심장병 질환으로 했다가 뭐 다른 약효 때문에 어마어마한 히트를 좀 친 네. 약이 있는 만큼 그런 글로벌적인 이제 블록버스터 신약이라고 네. 하잖아요. 글로벌적으로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신약이 이제는 국내에서 나올 때가 됐다. 왜냐면 2018년도부터 저는 항상 블록버스터 신약이라는 꿈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꾸는 걸 눈여겨봤었거든요. 근데 항상 끝이 좋았던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단기간에 10배, 20배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제자리 찾아서 오는 게 바이오 종목의 특징이다 보니까 절대 고점에서 따라잡으라는 말은 못 드리고요. 최대한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진입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 프로그램 확보뿐만 아니라 뭐 플로픽 기술 검증 등 다양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기술 이전 이 계약금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누적 계약금이 꽤 됩니다. 네. 12건의 기술 이전이 그동안 나왔었고 대부분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 쪽으로 대부분 기술 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부터 거의 한 지금 2009년부터 2023년 거의 한 10몇 년 동안 꾸준하게 기술 이전과 이제 파이프라인을 견고하게 다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꽃은 피우지 못했어요. 근데 그 지금 파이프라인 꽃을 피우는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오지 않을까. 한 2025년 이후로는 좀 꽃을 좀 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한 차세대 ADC 원천 기술과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으로 구축된 ADC 항암제 연구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ADC를 이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어려운 용어가 아니라 암을 그러니까 이제 항암 치료를 할 때 그 암세포만 표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냥 기술이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하고 뭐 카티라든지 이런 네.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명확 항암제는 모든 암의 면역 기능이 암을 공격하는 거고 이 독성으로 인해서 특정 암을 죽이는 부분이라 ADC 항암제 연구가 최근 들어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월드 ADC 어워드에서 베스트 ADC 플랫폼 기술 부분 최고상이 위너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작년에는 참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재작년에도 참가해서 위너를 받았어요. 그만큼 이 플랫폼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다.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 같고 향후 5년 내 15개에서 20개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전망이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확대되고 기술력이 부각이 된다면 당연히 기술 이전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제약 바이오 종목의 이제 꽃은 라이센스 아웃이지만 라이센스 아웃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조단위 라이센스 아웃이 된다고 하더라도 갈 길이 굉장히 멀다. 이런 파이프라인에서 기술 이전이 된 후에 시판이 되는 경우가 1%도 채 안 됩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코끼리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게 시판에서 성공하는 부분이고요. 설사 시판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블록버스터 신약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험한 길이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K바이오에 대한 꿈과 희망은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근데 오래 걸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죠. 10년에서 보통 15년 정도 잡아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이제 자금 수혈이 안 된다면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엎어지는 기업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다 보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제가 특히 좀 꺼려하는 이유가 이런 꿈과 희망을 너무 거품을 부풀려서 이용하는 받았다가 확 내려앉아 보니까 이용하는 정말 특정 뭐 큰 손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조심히 접근해야 될 섹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괜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불리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약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빨리 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달콤한 꿀을 여기서 맛보신 분들은 헤어나질 못해요. 예전에 뭐 신라젠이라든지 HLB 그리고 뭐 코로나 때 신풍제약처럼 20, 30배 올라가는 걸 눈으로 직접 보신 분들 그리고 박셀바이오나 앞타바이오처럼 종목을 잘 잡아서 시초 뭐 이제 상장 때 잘 잡아서 큰 폭의 상승을 맛보신 분들은 벗어나질 못합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현실을 중간중간에 알려드리면서 꼭 바닥권에서 지금 타이밍인 것 같다.
라고 하는 종목들은 중간중간에 하나씩 꼽아드리니까 그럼 네. 오늘 준비한 종목도 원탑 종목도 정말 바닥권에 있나요? 사실 저희 방송이 네. 화요일에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 하시는 이 화요일 주식 라방이 본격적인 낚시 방송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을 정도로 이 안에서 원탑 종목이 없었던 경우가 몇 번 있거든요. 네. 오늘은 거기 안에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도 지난주 화요일처럼 아담전자와 같이 네.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인지 지금 여 안에 있나요? 화면에 보신 것처럼. 안에 있습니다. 아, 네, 화면 6개 종목 안에는 네. 당연히 있고요. 네.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라 차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누가 봐도 바닥은 여기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네, 주식 초보자, 주식의 많이 주자도 올라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분도 지금? 근데 이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이 전 고점을 강하게 오늘 뚫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추세, 지지 네. 저항만 알면 차트는 끝이에요. 다른 거 저는 보조 지표 각종 좀그 보시기 좀 어렵잖아요. 뭐 이런 네. 선도 있고 뭐 이게 뭐 복잡해요. 손절선 이런 거 많은데 네. 다른 거 다 보실 필요 없어요. 누가 봐도 바닥은 32,000원대가 바닥이고요. 네. 위에 있는 저항대는 누가 봐도 여기가 저항대였잖아요. 네. 전 고점 42,000원대, 42,000원을 뚫고 윗꼬리 달고 내려왔지만 42,000원을 깨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지지 라인은 42,000원인 거예요. 왜? 전고점을 뚫고 올라와서 아직 깨지지 않았으니까. 저는 깨고 내려왔을 때 상승폭이 한 중간 정도, 한 38,000원 구간에서는 1차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8,000원 내려오면 여기서는 그냥 묻지마 1차 매수를 하셔라. 좀 더 내려와야죠, 그러면. 네, 38,000원에서 이제 비중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비중을 한 10% 정도 잡을 거다. 한 3에서 5% 정도 여기서 잡아놓고요. 35,000원 선 내려오면 나머지 비중을 채우는 거죠. 그리고 손절을 여기 이제 3,000원, 2,000원 저점 부분에서 저점에서 이제 스탑로스를 걸어놓는 이유가 네. 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어. 거예요. 첫 번째는 시장이 지금 네. 예를 들어 코스닥 지수가 한 780이 무너지면서 거의 뭐 파멸적으로 지수가 깨지거나 아니면 이 종목의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종목 개별적인 뭐 문제가 또 악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뱀 횡령이라든지 뭐 이런 악재가 있을 경우 내려가는데 이렇게 깨고 내려가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정말 저점을. 지수가 아무리 깨고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바이오 종목을 손절을 잘 안 하는 이유가 네. 지수랑은 솔직히 따로 놀 수 있어요. 바이오는. 특히 지수가 안 좋을수록. 그럴 때마다 네. 빛을 발하는 게 제약 바이오 그렇죠. 섹터고. 지수가 안 좋을수록 왜냐하면 펀더멘털이 약해지고 시장에 뭐 그 특히 이번 어닝 시즌 같은 네. 경우 대부분 다 실적이 또 안 좋으는데 어차피 실적 안 좋은데 갈 때는 제일 크게 가는 바이오 종목에 눈이 돌아갈 수밖에는 그렇죠. 없거든요. 달콤한 꿀과 같기도 네, 달콤한 하고. 꿀을 한번 맛보신 분들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안 좋아도 저는 바이오 종목이 갈 건데 바이오 종목의 하락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이제 가장 큰 이제 뱀 횡령뿐만 네.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이제 중단된다거나 아니면 대규모 유상 증장 아유. 이런 악재들만 없다면 저는 이 부분에서는 그냥 모아 가셔도 마음이 그럼 편하다. 상단은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요? 상단은 네. 저는 그 앞자리가 일단은 3자에서 만약에 잡는다면 네. 앞자리가 2번 정도는 바뀌어서 오. 이 3차 익절가 45,000원까지 저는 돌파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한 네. 52,000원 부근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3차 익절가 45,000원을 돌파를 시원하게 해준다면 52,000원 부근까지는 보셔도 괜찮다. 이렇게 잡고 있고요. 물론 뭐 배틀을 좀 짧게 잡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2차 익절가 한 42,000원 부근 올라오면 네. 뭐 짧게 한 10% 이상 내외로 수익을 챙기고 나가시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 당장 잡으라는 거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네,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눌린 다음에 잡아야죠. 네, 오늘 잡으라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여기 42,000원 지지를 받는다면 저는 42,500원 여기 지지를 강하게 받아준다면 한 번 정도 그냥 커피값 종목으로 들어가도 괜찮지만 일단 기다렸다가 상승폭 최근 상승폭의 절반 정도 38,000원 이하에서 내려오면 잡으시라 이렇게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원탑 종목은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있습니다. 6종목 내에 있다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냄새를 맡으셨을 것 같아요. 그 종목일 겁니다. 일단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사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알더라도
지금 당장 사면 안 되고 좀 눌림목 구간에서 좀 더 지지를 확인한 뒤에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지 여부 나도 어떻게 이 종목 전략 받아본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1분 정도 남았거든요.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빠르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